윤석열 대통령의 행보, 네. 뭐 발언, 뭐 생각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알려지고 드러나고 특히 우리가 그동안 듣지 못했던 반국가 세력, 뭐 공산 전체주의 이런 단어가 들리면서 상당히 통합과 화합이랑 좀 거리가 먼 국정 운영이 되고 있어요. 어제 뭐 돈키호테 얘기도 하셨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어떻게 들어요. 보세요? 정치인의 언어는 상당히 보편적이어야 효과가 있다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기억나는 게 어디 MBC 라디오던가 가가지고 김재현 전 통진당 의원인가요? 네.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진행자가 물어봤어요. 좌경맹동주의라는 표현을 보통 많이 씁니까? 예, 그때 통진당 쪽인가 무슨 인사가 좌경맹동주의라는 말을 써가지고 네. 이게 그 종북 성향 아니냐고 이제 보수를 공격하고 있었어요. 근데 김재현 전 의원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쪽 인사가 나와가지고 저는 상당히 이런 단어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이제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한테는 좌경맹동주의가 뭐지라는 이제 그렇죠. 의문을 갖게 만들고 네. 저분들이 너무 고립된 세상에서 살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의문을 자아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집단에서 쓰는 단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도 이제 공산 전체주의라는 표현은 이종 결합이거든요. 단어 두 개의 결합이고 원래 공산주의라는 단어 자체는 어느 정도 전체주의라는 말과 대립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체주의는 예를 들어 예전에 왕정시대나 이럴 때 나와 국가를 일치시키거나 왕과 나를 일치시켜가지고 아니면 지문 국가입니다부터 시작됐던 그런 발상인 것이고 전체주의. 공산주의는 모든 인민은 평등하다에서 시작된 생각이거든요. 네. 물론 공산주의가 실제 구현되는 방향 속에서 실제 구현물을 보면 북한같이 희한한 것도 생기거든요. 중국이나 북한같이.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공산 전체주의 이래버리면은 이게 그래서 9월 1일 날 제가 이제 어제 제가 강연을 한답시고 국립국어원에 가가지고 제가 구글에서 공산 전체주의를 검색해 보니까 네. 9월 1일 날 어떤 분이 공산 전체주의에 대해서 국립국어원에 질문한 게 떴어요. 제가 그걸 이제 읽어보니까 밑에 9월 4일 날 국립국어원에서 저희는 모르는 단어입니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더라고요. 제가 어제 새로운 단어를 창조한 거네요. 어제 그래서 강연에서 제가 그 얘기를 한 다음에 경향이 봐서 썼더라고 또 이제 그거를 네. 국립국어원에서 없는 단어라고 했다고 이제 했는데 이 말을 제가 하는 이유 뭐냐면은 그러면 이 말을 설명부터 해야지 이게 뭔지 도대체. 심지어 태영호 의원은 이걸 받아가지고 민주당은 공산 전체주의를 추종하는 세력이냐 이렇게 갔잖아요. 예. 근데 이게 쓰인 용도를 보면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광역 도발을 한 거예요. 민주당 니네 종북이지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래놓고 종북이지 했는데 야 이 쓰레기야 소리 들었다고 해가지고 단식장에 가가지고 제명해라 네. 그러면은 약간 이게 뭐냐면은 쌍방과실이건 제가 봤으니 이거는.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이 저는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유 공천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잖아요. 제가 어제 제가 KBS 더 라이브 가서 네. 얘기했는데 태영호 의원을 제가 이제 같이 일해봤잖아요. 네. 제가 미국 갈 때 태영호 의원도 이제 외교관 출신이니까 같이 데리고 가봤어요. 그런데 태영호 의원은요, 제가 그때 왼쪽엔 태영호 의원, 네. 북한 외교관 출신, 오른쪽엔 지금 조태용 안보실장, 오. 우리 조태용 의원, 예, 외교관. 우리 대한민국 외교관 출신. 네. 이렇게 가가지고 제가 미국 애들한테 농담을 그랬어요. 네. 내가 아마 한국에 온 사람 중에 왼쪽에 북한 외교관, 오른쪽에 대한민국 외교관을 데리고 온 첫 번째 이제 마지막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네. 태영 의원 영어 기가 막히게 하고요. 조태용 의원도 영어 잘하시지만 태영 의원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진짜 각 잡힌 영어를 해요. 그래요. 발음부터가 영국식 발음이고요. 네. 이런 말 표현하면 좀 그렇겠지만은 학창 시절에 맞아가면서 단어 외웠을 것 같은 느낌의 영어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너무 잘해서 어휘 구사력이 너무 뛰어나요.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은 이게 뭐냐면은 제가 어제 방송에서 농담조로 얘기했지만은 네. TPO라고 하죠.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전을 정확히 해서 발언하는 법을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걸 안 하면은 아오지 탄광 가는 나라에서 외교관 하신 분이에요. 네. 아니 대표님 너무 얄미워서 싫어하시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근데 진짜 그런데 이태용 의원이 어제 단식 현장에 가가지고 네. 그 말을 하는 게 TPO에 맞는다는 생각으로 갔을 것 같진 않아요. 아까 박 기자님 말한 것처럼 그 목적이 있었겠죠. 목적이 있어 보이고 왜냐하면 이게 시차도 있잖아요. 네. 대정부질문 끝나고 바로 찾아간 게 아니라 다음 날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이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또 어떤 생각했을까? 이게 좀 궁금한 부분이고. 아니 그리고 정치의 기본이 뭐냐면 네.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일이면요. 보통은 네.
진짜 불합리한 일이 있었으면은 원내 수석 부대표나 아니면 원내 대표를 통해 가지고 상대당의 의사를 전달하는 게 보통 원칙입니다. 아니 어제 당신들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한 건 너무 심하지 않았냐? 어? 원내대표 그렇죠. 박강원 원내대표 당신이 가가지고 우리 원내대표를 통해 가지고 네. 윤재욱 원내대표 가가지고 다음번엔 질서를 위해서라도 그 박강원 원내대표가 한마디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도 태영 의원이 뭐 좀 그 민주당 광역 도발한 거는 자제하고 이렇게 풀어나가자가 원래 의회 정치의 기본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국회 올해 출입하면서 보면서 이렇게까지 정치가 네. 사라지고 국회에 정치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저는 진짜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저 행사 저 일정 이후로 태영 네. 의원은 더 이상 외교관은 아닙니다. 아, 네. TPO가 맞는. 예전에 제가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네. 예전에 제가 그 동아일보가 보내가지고 저랑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님이 같이 한일 미래 대화인가 어디 이제 한 벌써 10년 가까이 됐는데 네. 일본에 이제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뭐 자민당 쪽 인사들 나와서 이제 포럼에 나와서 하고 이러는데 서영교 의원님이 이제 그 행사장에서 네. 발언하는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일본은 뭐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그게 이제 보도도 되는 자리도 아닌데 뭐 당연히 한국 국회의원들 할 수 있는 말이지만은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있을 대화를 좀 끊기게 하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어느 현장에서나 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있지만은 네. 외교적 공간에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건데 네. 저는 TPO를 지키면서 정치하고 외교하고 아니면 이런 것들 아니면 이런 활동하는 게 좀 네.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요.